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비가 많이 오네요. 그죠? 어제는 막 천둥번개 치고 막 그러던데, 여기는 괜찮았나 보네. 괜찮아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엄청 비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게 꼭 학개론 시간에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갓때는 결석도 많은데, 큰일 났어. 자, 오늘은 강의 노트 42페이지 부동산 시장론 하고요. 오늘 지대론까지 다 나갈 거니까 양이 엄청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히 좀 나갈게요. 자, 먼저 시장론서부터 쭉 훑어드릴게요. 이제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1번에 자, 시장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이 거래되는 장소를 우리는 이제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좀 그어주세요. 수요와 공급이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고 균형량이 정해지는 장소다 이렇게 나온 게 시장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이 개념이라든지 의의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기 지문 1번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동산에서는요 시장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소가 없으면 우리는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동산은 구체적 시장하고 추상적 시장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 시장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화폐 시장은 우리가 화폐 시장, 요즘에 가상, 코인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노동이나 자본 시장들을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거기 2번, 반가로 2번에 보니까 형태별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형태란 얘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그 형태별은요, 거기다가 제가 완전과 불완전이라고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공개가 되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한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을 우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완전 경쟁 시장의 첫 번째가 보니까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라면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 신라면이다. 그러면 신라면이 1,0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천안에서도 1,000원, 제주에서도 1,000원이다 라고 해서 이 라면의 가격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라면의 가격의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불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다 부동산 시장이다 라고 적어 드렸는데, 그럼 이 부동산은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격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은 소수다, 다수다, 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라면을 먹은 사람과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라면이죠. 그래서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가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라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신라면은 다 똑같잖아요. 전국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가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하는 전문평가인이 필요하게 되는 주요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질적이다 이런 얘기는 다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진입과 퇴거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진입은 사는 것을 얘기하고 퇴거는 뭐 하는 거? 처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고 팔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진입과 퇴거가 쉽다라고 하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워낙 고가다 보니까 사고 팔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진입
퇴거가 어렵다라고 나오고요. 또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해요?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어렵지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다? 거기 보면 환금성이 약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쓰시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면서 손해보는 것을 무슨 위험이라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현금으로 바꾸면서 손해보는 위험. 시작.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과 그 다음에 불완전의 차이점이 뭐요라고 하게 되면 정보 공개가 되어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 했고, 그 다음에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 뭐라 했다? 불완전이다. 그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 2번 또 나왔는데요. 거기다 밑줄 좀 긋게요. 수많은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자, 수많은 이런 얘기는 다수의 이런 얘기죠. 다수의 소비자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만나서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완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보가 공개된 에다 밑줄 그시고 동질의 상품에다가도 밑줄. 자, 아까 라면 같은 경우는 동질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고 파는 시장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그 성립 요건에 동글뱅이 1번에 다수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다음 동글뱅이, 그 다음에 2번에 동질성 밑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거기다 밑줄.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양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틀치 분량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쭉쭉 나가고요.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특성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자,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시장의 국지성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거기 국지성에다 밑줄 좀 넣어주시고, 자, 국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어디 한정된 지역에만 해당이 된다. 이게 바로 국지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국지성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대체 가능성의 어려움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 하면 물리적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다시 무슨 적이라고요? 물리적.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경제적 용도 우리 이제 용도적 공급이라든지 경제적 공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공급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뭐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OX다, X다. 알겠어요? 그러면 물리적 공급이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X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천안의 땅을 서울에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지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물리적 대체 가능성이 어렵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용도적 대체가 어렵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세 번째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수급이란 얘기는 수요와 공급을 줄임말이죠.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제 사례를 제가 적어놨는데, 자, 만약에 인천에서는 초과 공급이 생겨서 미분양이 생겼어요. 알겠죠? 그럼 이때 초과 공급일 때는 주도자가 누가 되는 거죠? 초과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 매수자가 되는 거고, 초과 수요일 때는 매도자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는 초과 공급이 생겼는데 천안에서는 또 반대로 초과 수요가 생겼어요. 그러면 천안에 있는 사람 보고 인천에 가서 살라 하고, 또 인천에 있는 사람을 천안에 가서 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처럼 이 부동산은 이동이 뭐하다? 불가하다. 무슨 성? 부동성.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땅은 각각의
어때요?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6번의 별표 하나만 좀 쳐줄 것이 이질적인 부동산의 상품이다. 에다 밑줄 좀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질문. 이질적이다라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일까? 다르다는 얘기일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다른 부동산은 경쟁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 많이 틀리시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의 땅과 서울의 땅이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천안의 땅과 제주도의 땅과 경쟁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재화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재화 라면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신라면만 얘기를 하지만 신라면도 있고 안성탕면도 있고 진라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럼 라면 업계에서 걔네들은 경쟁이 뭐야? 제한이 아니죠. 치열하죠. 그죠? 하지만 부동산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는 항상 비가 붙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나와 있어요? 공개성.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판 가격을 남들한테 어때? 얘기하지 않잖아요.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비공개성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표준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반재화 마냥 무슨 KS 마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다. 그러면 10mm짜리가 두께가 몇이 나오고 얼마다 이렇게 표준화된 가격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 부동산은 각각 다 다르니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택배도 안 되는 것이고 유통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비표준화와 비조직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 나와 있는데요. 아까 했던 거하고 좀 약간 다른 거라 집어넣는데, 자, 먼저 우리가 용도적 공급에서의 단기일 때는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공급 시차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어느 정도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다?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환금성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거기다 옆에다 뭐라고 쓴다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제한의 과다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라고 그랬잖아요. 사유재산이기 전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재화라고 그랬다. 시작. 사회성이나 공공성이 많은 재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8번에 보니까 소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의 부동산은 거래되는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소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9번에다가도 별표 하나 좀 쳐주시고요. 자, 제가 이자율에 민감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자율에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자율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자, 이자가 상승하는 경우에 우리가 월세의 수요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자,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월세에서 살던 사람이 조금만 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를 살 수 있잖아요. 또는 뭐를 할 수 있다? 집장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월세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워낙 이자율이 비싸니까 월세를 즉 전세라든지 집장만 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월세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살표가 어떤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죠, 지금? 맞아요? 화살표가 무슨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세요. 외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보니까 매도자 시장과 매수자 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초과 공급일 때는 누가 주도자다? 매수자가. 그 다음에 초과 수요일 때는 누가? 매도자가.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니까 자, 고가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충동 구매를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니까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현금으로 다 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은행에서 무엇을 받아서 사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DTI라든지 LTV를 가지고서 규제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어때요? 구매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은 뭐와 밀접하다? 자금과 일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어려운 거 없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부동산 특성에 관련된 설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려고 주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 특성도 모르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니까 기능이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거기다 기능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자, 부동산은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냐면 자원 배분이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원 배분하고 또 뭐도 배분해요? 공간도 배분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천안에 우리 선생님들 자기 집을 갖고 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자, 사유재산이 전부 다 원래 어떻게 됐어? 골고루 배분됐죠? 물론 집을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자원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사게 되면 몇 가지 공간을 얻을 수 있다? 세 가지 공간. 뭐 있다? 시작. 수평, 공중, 지중. 이렇게 지중, 지하, 뭐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을 갖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라든지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환 기능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토지를 사거나 집을 사게 되면 뭘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하고 부동산하고 바꾸는 것을 우리는 교환이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화폐하고 부동산하고 바꾸거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토지와 자, 부동산하고 바꾸는 경우에 있죠. 아파트하고 바꾸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교환이다. 이런 얘기 하죠. 꼭 돈하고만 바꾸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부동산끼리도 바꾸는 것도 우리가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별표 하나만 좀 쳐주세요. 자, 부동산의 창조 기능이 뭐가 있냐 하면요.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의 창조 기능인데 거기 먼저 동글뱅이 치고 들어갈게요. 자, 매수인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도인 이렇게 옆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 동글뱅이 쳐주시고 자, 매수인은 무슨 선? 무슨 선? 상한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무슨 선? 하한선. 그래서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의외로 많이 좀 착각을 하시는데 자, 한번 이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 서브노트에 그림 나와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 파는 사람은 자기가 물건에 대해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자, 매수인 생각보다도 한참 위에 있단 말이에요. 동종의 부동산이라 할 때. 맞습니까? 그래서 매수인은 싸게 살려고 할 것이고 자, 이 종축을 우리가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이다 이렇게 놨을 때 자, 매수인은 이 물건에 대해서 싸게 살려고 할 것이고 파는 사람은 어떻게 팔려고 한다? 비싸게 팔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둘이 겹쳐지지가 않죠, 지금.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항상 가격이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맨 처음에 비싸게 불렀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 입질이 없어. 알겠죠? 그러면 점점 자기가 마음 먹었던 가격에서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지가 여기서 사겠다 그러는데 파는 사람이 안 팔겠다는데 싸게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가 얼마 조금만 더 줘야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자, 둘이 이렇게 딱 만나는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한다? 균형점이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매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매도인은 처음에 팔 때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만 원대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런데 사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산 가격이 있으니까 미치고 팔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 에이 나는 여기까지밖에는 못 팔겠어. 이런 13,000원 밑으로는 내가 절대 안 팔아. 이런 생각을 가져 안 가져? 가져. 그래서 매도인은 무슨 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하한선을 잡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파는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도저히 내가 13,000원 밑으로는 안 팔아 하고 내가 집에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안 팔아.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매도인은 무슨 선을 갖게 된다고요? 하한선을 갖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은요, 여기 11,000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하면서 어디 뭐라고 얘기한다? 내가 앞만 봐도 그렇지, 자 16,000원 이상으로는 내가 도저히 안 살 거야 하고서 상한선을 얘도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갔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 물건 살 때 이런 시금치다 라고 하는데 뭐 비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시금치 그러면 한 단에 1,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시금치가 한 단에 5,000원 그러면 사 안 사? 안 사잖아.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매수인도 무슨 생각을 한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못 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선에서 거래가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 그래서 매수인은 무슨 선을 정하게 되고 상한선, 매도인은 무슨 선? 하한선. 그래서 가격이 창조가 된다. 이래서 창조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꼭 좀 알아두시고요. 시험에서 장난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상한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무슨 선? 하한선이네. 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꼭 좀 눈도장 찍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 제공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정보 제공과 또 양과 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시 성장의 요인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좋은 땅은 비싸죠. 위치에 따라서. 맞아요? 양과 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좋은 땅일수록 어떻게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집약적, 조방적,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 성장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는 집약적으로 압축이 되다 보니까 고층화가 되고 그 도시의 성장 형태가 딱 규모 있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기능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없었지만 아까 제가 가격의 기능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의 특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오늘 제가 지대론까지 나가면서 상업지,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입지론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쭉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초 입문 과정에서 제가 이 시장 입지론까지 쭉 했던 거를 쪼개서 수업을 나갔던 거를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진짜 서브 요약하는 특강이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나가는 건 1교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가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별표 칠하는 것만 눈도장을 좀 찍어 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 위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부속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토지 위에 있다, 부속되어 있다. 이런 게 주택인데요.
이 아무래도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성을 갖는 거 맞죠? 그러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외부에서 자 납골 땅에 들어오면 정해 효과, 부의 효과, 부의 효과.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공원이 들어섰다 하면 정해 효과 맞습니까? 자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주택이다. 왜요? 그러면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 이유가 뭐요? 그러면 토지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외부 효과라고 나와 있죠. 그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적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국지적 영향을 받고요. 국지적 영향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정된 곳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천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이에요. 인천에 지금 핫한 도시가 송도라고 하는데 송도에 있는 집값이 오르나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부평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또 천안 1동이 집값이 오른다 해서 자 천안 2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이런 국지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거기 보니까 주택 옆에 보니까 제가 내구재다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좀 적어주시냐 하면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나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내구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가 내구재다 또는 내구 소비재다라는 말을 써요. 좀 적어주세요. 내구 소비재다 라고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라고 옆에 나와 있는 데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토지는 영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토지는 무슨 성을 갖는다고요? 영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다. 이 내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경제론에서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유량은 일정 뭐라 그랬다? 기간이라 그랬고 저량은 뭐라 했어요? 시점이라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일정 기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유량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 일정 기간에 플로우에다 OX O 자 일정 기간에 자 스톡이다 X 그 플로우하고 스톡이라는 개념도 담아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저량 개념의 박스 안에 보시면 신규 주택과 제가 중고 주택이라고 적어 놓은 거 보이십니까?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자 신규 주택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사고자 하는 거고 공급은 팔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놨다? 구매량, 공급량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중고주택이에요. 중고주택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즉 기존 주택은 우리가 수요 시점에서 보게 되면 보유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급량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존재량이다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혹 시험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거기 보면 보유량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다? 수요. 그 다음에 존재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급이다. 이런 정도만 좀 단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여과 현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부분에 관련된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주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서부터 이 여과 현상에 대한 것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과 현상이 뭐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여과라고 하면 필터링이다 라고 하는데 여과는 우리 부동산학에서 걸러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구 이동이다 라고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가구가 이동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가구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이 옮겨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여기서 말하는 가구 이동은 누가 움직인다고요? 시작!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무슨 계층에 따라서 소득, 계층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고소득
소득자와 무슨 자, 저소득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여과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 잠깐 볼게요. 여과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가구 이동인데요. 어떤 계층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시작. 소득, 계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득 계층은 누구를 얘기한다? 시작.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그런데 거기 제가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여과 현상이 뭐요? 그랬더니 소득 계층에 따라 어떻게 이동이 된다 그랬어요? 상하로 이동이 된다. 이런 말 나와 있습니까? 찾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상하라는 얘기는 위아래란 얘기잖아요. 즉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쓰니까 감이 잘 안 와죠. 그죠? 우리가 보통 한문을 써도 이렇게 쓰잖아요. 높을 고 낮을 저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래서 고소득자가 있고요. 저소득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자는 소득이 약한 사람이고 고소득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인 거 맞죠? 그래서 이 저소득자는 항상 어디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고소득자로 올라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고소득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데에서 자, 오래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뭔가 돈 되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저소득자가 살고 있는 이 곳이 뭐가 되느냐 하면 계속 가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개발이 일어난다? 재개발이 일어난다는 거야. 다시 무슨 발이 일어난다고요? 재개발. 그래서 이 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이쪽이 무슨 도시가 형성이 돼요?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 맞죠?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낡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게 된다? 재개발로 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로 가고 고소득자는 다시 재개발이 되는 저소득층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서 상하로 움직인다.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이다? 여과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상하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자, 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이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잖아요. 위치를 바꿔주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렇게 여과 현상이 많은 것은 좋은 거일까? 나쁜 얘기일까? 좋은 거, 나쁜 거? 왜 좋은 거? 응?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여과 현상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많게 되면 자, 주택에 무엇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저소득층이 갖고 있는 집을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게 되면 불량주택으로 전락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개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집을 뽀개고 다시 신규 고급주택이 되고, 맞아요? 하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뺑글뺑글 도는 거죠? 하니까 주택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불량주택이 없어지고 신규 도시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주택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말이 시끌시끌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커요. 1억 부담금이 1억 3천인가? 본인 부담금이 1억 3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16배 정도를 830 정도를 부담할 거라고 했는데 1억 3천이면 이제 앞으로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집 사는 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기가 1억 3천을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집값에 포함이 돼? 안 돼?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천안도 뭐 한 번 이게 딱 시행이 되게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맞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재개발만 쫓아다니는 그 주택 투자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예. 제가 아는 지인도 재개발되는 데다 목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수십억 대를 벌었거든요. 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끝나가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여기 잠깐만 봐요. 여과란 얘기는 뭐다? 계속적으로 순환되면서 주택의 질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여과 현상이다 이런 개념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런지도 모르고서 그냥 주택의 질을 향상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난 게 하향여과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여과가 있어요? 상향여과다. 이렇게 나오죠?
아직도 하향여가가 무엇인지 상향여가가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향이란 얘기는 낮은 사람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소득자가 들어가는 거 맞죠? 자,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침입한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가는 것을 시작 하향여가라 하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침입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소득자가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고소득자가 예전에 살던 집을 이제 밀고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동네가 전부 다 저소득층화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천의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천이다, 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의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고소득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왔죠?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하향여가. 그 다음에 상향여가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있는 놈이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상향여가는 뭐의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야지 고소득자가 미치지 않고서는 저소득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개발이 있는 전제하에서 재개발이라는 있는 전제하에서 누가 들어간다고요? 고소득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득자가 밀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상향여가라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가는 걸 뭐라 한다고요? 하향여가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보자고요. 시험에서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 크게 여기 이 여가 현상에서 요 두 가지 얘기한 게 첫 번째 지문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인접에 대한 거 그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인접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고소득자가 살고 있고 여기는 저소득자가 살고 있는데 자, 이 고소득자가 살고 있는 데는 평당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소득자는 6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당가가 다른 거 맞지요? 자,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자, 고소득자 중에서도 여기 사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디에 인접해 있는 애요? 저소득층에 인접되어 있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가 평당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 평당가 최소한 800만, 뭐 700에서 800만 정도에 거래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얘는 할인된 거야? 할증된 거야? 그렇죠. 할인되더라. 이런 게. 1,000만 원에서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하지만 만약에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애가 만약에 여기에서 살게 된다면 얘는 지금 어디에 인접해 있는 거예요? 고소득층에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는 평당가 600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얘 또한 마찬가지 얼마? 700에서 800만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럼 얘는 할증된 거야? 할인된 거야? 할증된 거 맞죠? 그래서 할증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짐은 인접 효과에 관련된 거 좀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보수에 관련된 건데요. 자, 우리가 수리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란 얘기는 수리비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리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거기 자, 교재를 볼게요. 자, 교재 45페이지 밑줄 좀 보면서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택의 여가 현상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여가 현상이 뭐야? 그러면 순환한다. 저소득자하고 고소득자가 계속 돌아간다. 위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여가 현상이다. 그래서 가구 이동에다 네모 박스 좀 쳐주시고요. 그 옆에 보니까 소득 계층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여가 현상 밑에 보니까 주택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말 찾았어요. 그 다음 밑줄. 자, 그 다음에 유형에 보니까 하향여가와 상향여가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줄 그시고 자, 저소득층 하위계층이 밀고 들어가는 거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침입이다.
그 다음에 천이현상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지금 어디 보시는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상향역과는 앞에다가 재개발이다 이런 말 찾았어요? 거기다 동글뱅이. 자, 하고 별표. 그 다음에 고소득층에다가 밑줄. 그래서 고소득층이 밀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상향여가, 뭐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거분리와 여가현상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주거분리에다 네모 박스 좀 쳐주시고요. 주거분리는 뭐예요?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거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뭐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소득 계층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고소득자, 소득이 적은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저소득자다. 이게 바로 주거분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자, 만약에 직주분리는 뭐야? 직장과 뭐라 그랬어? 주거지의 분리로 이렇게 했던 거 맞죠? 그래서 이 직주분리와 주거분리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질문. 자, 도시가 젊어지면서 도시가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자, 직장인들이 외곽에서 도시로 밀려드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직주 분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 도시 쪽으로 밀려드는 게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도시가 젊어지고 있다는 게 도심 회춘화라는 거 들어봤죠? 그럼 도시 쪽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뭐였지? 직주 뭐야? 접근 현상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그건 우리 부동산 개발론에서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어. 맨 끝에서. 알겠죠? 다시 도시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 자,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직주 접근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용어들 정리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얘는 주거분리는 소득에 따라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분류가 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동글뱅이 좀 치겠습니다. 4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주거분리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네모 박스 치시고 소득 계층에다가 동글뱅이. 그래서 고소득자와 옆에 보니까 저소득자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거기다가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을 주거분리라 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요. 소득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주거분리가 되는 것을 방금 봤어요. 그쵸? 그러면 자, 소득계층에 따라서 방금 제가 누구하고 누가 분류가 됐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분류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 좀 합시다. 고소득자는 워낙 돈이 뭐한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도 많지만 욕심도 많아. 욕심도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은 99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자, 저소득자는 돈이 뭐해? 적어. 알겠죠? 물론 얘도 욕심은 있지만 양이 한 마리 갖고 있는 애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한 마리 있는 애는 뭐 모아봐야 두 마리 모으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99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 한 마리 가진 사람하고 어때요? 다르지? 얘는 한 마리 더 채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욕심이 많아. 그래서 항상 얘는 돈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돈 되는 것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신도시라든지 이런 돈 되는 투자에 대해서 눈이 떠 있는 애가 고소득자야.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돈이 되는 것들을 쫓아다녀. 그래서 이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정부가 지금 A 지역에, 이게 지금 A 지역이에요. 알겠죠? 자, A 지역에 공원을 만들려고 해요. 자, 공원을 만들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 선포를 해. A 지역 지역 주민들아, 내가 지금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다 만들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은 누굴까? 자, 여기 갑을 이렇게 했을 때 누굴까? 갑, 예? 을? 예? 갑이에요. 알겠죠? 예.
제가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머리가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난데성 없는 답변을 하게 되면 멘붕이 와요. 알겠죠? 자, 누구다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정의 효과다, 부의 효과다, 정의 효과를 갖거든요. 그러면 정의 효과라는 얘기는 이쪽의 지가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즉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소득자는 사회적인 편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 말을 다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사회적인 편익을 추구한다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갑이 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동네에 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얘네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얘네들은요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공원이에요. 공원을 설립하게 되면 욕할걸요. 쌀이나 한 푸대 주지 이런 얘기를 하지. 맞아요? 내 말 틀렸어? 맞지? 얘네들은요 이 저소득자는 말 그대로 직업도 필요한 사람이고 맞아요? 두 번째는 먹고 살 수 있는 쌀이 필요한 사람이지 공헌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대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국가가 돈이 남는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그럴걸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니까 맞거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은 누가 다 쟁취를 하게 된다? 고소득자예요. 알겠습니까?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편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소득자는 뭐가 있냐 하면 절대로 지한테 손해보는 짓거리 안 하죠. 그래서 자기 주변의 인물들도 어떤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게 돼. 그래서 이런 저소득자가 옆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 냄새나 너 저리 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다? 회피를 해. 그래서 우리 왜 학창시절 때 도시락 까먹을 때 이렇게 막 그렇잖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막 반찬 맛있게 싸운 애들 옆에 가면 재수없어 너 저리 가 그래서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먹지 않았어요? 밥을 안 싸갖고 다니셨군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저 어렸을 때는 그 왜 보온마통 들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왜 우리 양철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잖아요. 기억나요? 그 난로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도 좀 힘 좀 있는 애들이 그 맨 밑에는 아니야. 밥이 타거든. 바로 2층이야. 그래도 물을 딱 보놔야 알맞게 누룽지도 있고. 그쵸? 안 해보셨군요. 혹시 스팀 나오는 학교 다니셨어요? 그러면 사립인데? 자, 그래서 항상 제 위치는 2단이었어요. 자,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까먹었는데, 보게 되면 막 옛날에는 막 그 반찬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맨날 유리병에 뭐 들어가요? 그쵸. 365일 김치였어요. 저는 김치를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옛날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고소득자는 끼리끼리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한다고요? 회피해. 알겠습니까? 이 저소득자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과 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소득자는 사회적인 편익을 얻기 때문에 정의 효과를 누린다, 부의 효과를 누린다, 정의 효과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무슨 효과를 갖는다고요? 정의 효과. 근데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무슨 효과? 부의 효과. 만약에 시멘트 공장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 그래?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뭐라고 그래? 야, 저기 가.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다 생겨. 얘네들도 데모하게 되면 얘네들한테 뭐 해? 쌀 줘. 네, 세우세요. 이렇게 하고서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부의 효과를 형성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거기다 밑줄 좀 그어봅시다.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거기다 제가 정의 효과 옆에다가 사회적 편익을 추구한다라는 말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예, 그다음 밑줄. 이제 사회적 편익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동글뱅이 1번서부터 봅니다.
가치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 밑줄. 가치가 크다는 얘기는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 고소득자는 수리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맞죠? 근데 반대로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 돈 티도 안 나. 그러면 수리 안 하겠죠? 그럼 고소득자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딴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용연수가 30년인데 고소득자가 많이 살아봐야 그 지역에서 한 20년 산단 말이에요. 많이 살아봐야. 그러면 어때? 10년 남았지만 집이 20년 살면 집이 낡아지거든요. 맞죠? 제가 예전에 단독에서 한번 살아봤는데 와, 뭐 하게 되면 고치는데 부르는 게 갑이더라고요. 천장에 그 옥상에다가 페인트, 방수 페인트 칠하는 거, 예, 그거 하는데 견적이 뭐 1,500에서 2,000 달라고 얘기를 하고 뭐 부르는 게 갑이었어요. 옛날에 빚져가지고 잠깐 있었어요. 알겠죠? 어쩔 수 없이 제 돈은 없었고, 제가 건물이 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개털이에요. 알겠죠? 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뭐 하나 망가지게 되거나 찢어지게 되면 무조건 돈 1,000만 원은 아주 그 우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단독에서는 살 게 못 되겠구나. 특히 연수가 오래된 단독주택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느끼는 게. 그리고 임대 사업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제가 이제 그 4층짜리 상가주택을 거의 50%를 차입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78평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꽤 큰 거죠. 근데 거기에 2층이 이제 임대 원룸이 이제 6개가 있었는데, 와, 진짜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요. 새벽에 거기에서 비상벨이 막 울리거든요. 그럼 어떤 그 모 있는 사람은 여자를 그 욕실에다가 옷을 도망가지 못하게 태우고 새벽 2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봤더니 와, 별별 여자가 옷을 후라당 벗고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2번 장가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봤더니 남자가 옷을 태워가지고 하는 사이코들이 있질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딸려서 줬잖아요. 원룸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용도실에 대해서 세탁기를 이렇게 사다 놨는데, 어느 날 막 그 밑에 사는 사람이 막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내라고 막, 그래서 뭘 물어내라는 얘기, 내가 개도 아닌데 왜 물어야 되는지. 그래서 봤더니 빨래를 했더니, 거기 빨래 그 옷이 똥에 이렇게 잔뜩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돼 있는 게 흰 브라우스가 완전히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화장실이 없잖아요. 사실 건물에 다 잠가 놓거나 이러잖아요. 세탁기 위해서 본 거야. 그렇게 하고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빨래를 돌렸으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알죠? 진짜 제가 그 단독주택 그 상가 건물에 있으면서 맨날 하는 게 똥오줌 치우는 거. 진짜 공중도덕을 지킵시다를 왜 외치는지 알 것 같아요. 1년 살다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집사람이 나중에는 이 노이로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단독주택, 상가주택은 절대로 사지 말자.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옥상에다 맨날 상추만 심어가지고 거의 삼겹살을 아주 질리게 먹었던 저 그런 적은 있었어요. 자, 아무튼 뭐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 자, 아무튼 자, 예? 집수리하다 그 얘기가 나왔구나. 아유, 난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알아. 아무튼 자, 무슨 얘기인지 가셨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집수리가 너무 비싸면 고소득자는 딴 데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고소득자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럼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오는 거 무슨 여가? 하향여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고소득자 중에서 저소득층 옆에 인접한 사람은 할증, 할인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부의 효과도 보겠습니다. 부의 효과는 저가주택이라고 그랬지만 저소득자가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회피라는 말은 고소득자가 얘네들을 회피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 웃긴 얘기 하나면 송도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가 65평 그 아파트가 있어요. 무슨 동네에. 알겠죠? 거기는 전부 다 사자들만 살아요. 공인중개사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예, 거기는 다 사자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반상회를 하는데 요즘에도 반상회를 하는가 봐요? 그래요? 우리 동네는 안 하던데. 자, 아무튼 반상회를 하게 되면 끼리끼리 모여요. 거기에 엄한 사람, 무슨 검사, 무슨 사, 의사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지 거기에 무슨 강사나 공인중개사 끼게 되면 누구세요? 이렇게 하고 문도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부의 효과에서는 가치가 상승했죠. 상승하는데 왜 그랬어요? 재개발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동글뱅이. 자, 이벤트가 재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누가 밀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고소득자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여가? 상향여가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소득자가 워낙 돈이 없고 먹고 사는 게 급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수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지만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도 안 돼. 그러면 집은 점점 불량주택으로 전락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보니까 아까 저소득자 중에서 고소득자에 인접해 있는 사람은 할증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 다음에 거기 잠깐만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저소득자가 집을 수리하지 않으니까 불량주택으로 전락이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주택을 다시 개량화 시켜줘야 되는 게 올바른 정책이다. OX, X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 주택을 갖다가 개량을 해주게 되면 우리 아무래도 집 안 사고 계속 거기서 살고 있을 거야. 왜? 나라에서 해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게 올바른 시장 개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한테는 저소득자한테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다.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게 올바른 거다라고 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보겠습니다. 자,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방법은 이런 얘기예요. 자, 뭐라고 그랬다? 두 번째 줄에 저소득층의 무슨 소득을,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올바른 정책이지 주택을 개량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밑에 주거분리 소득계층에 따라서 아까 제가 주거분리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주거분리와 직주분리에 관련된 내용 좀 아까 정리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갑니다.